안녕하세요. 국어 권기태입니다. 자, 2022년도 국가직 구급 시험이 끝났어요. 그죠? 여러분들 모두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래도 우리 다음 시험을 위해서 정리는 좀 해야겠죠. 일단 전반적인 시험 보면 전 영역이 좀 고르게 출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평균은 90 이상으로 될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영역별 출제 문항수 좀 잠깐 살펴보면 흔히 국어 문법, 국어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어법이 4문항 정도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휘 2문항,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동안에 비문학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단순히 비문학으로 묶기에는 좀 범주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히 이제 독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문, 사회, 그 다음에 언어예술, 과학기술 분야에서 설명문, 논설문, 독해하는 문제죠. 독서 문제가 6문항, 그 다음에 문학이 4문항, 그리고 국가직 시험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인데요. 담화, 화법과 관련된 문항이 4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일단 독서와 문학 같은 경우에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고요. 어법도 세부적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출제 경향을 보면 옛날처럼 좀 세부적인 문제보다는요. 특히 문법, 어법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쓰임새 중심으로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와 문학도 기본적인 학습하면 무난하게 풀 수 있도록 내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유독 국가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영역은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지방직이 보통은 국가직보다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특히 문법 부분에서 지나치게 세부적인 것들을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문법,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57항의 어휘, 그리고 올바른 국어생활, 표준어 규정 이 정도 정리하시고 꾸준하게 훈련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문학 같은 경우에 고전 시간은 학습하면요 명확하게 맞힐 수 있는 작품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필수 고전 시가 학습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1번 문제 한번 가보자.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이거 한글 맞춤법 57항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물론 썩이다와 썩히다가 57항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 부분 공부하면서 많이 학습하는 범주가 됩니다. 답 3번이죠. 나는 이제까지 부모님 속을 썩혀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괴롭게 하다 그랬을 때는 썩이다 활용해가지고요. 어떻게 써야 돼요? 썩여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면 올바른 국어생활과 관련해가지고요. 문장의 쓰임, 그 다음에 문장 내에서 단어의 쓰임 묻고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얘기하고 있고요. 가부터 바로 보죠. 오빠는 생김새가 나하고는 많이 틀려가니고요. 우리 왜 틀리다의 반대말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다의 반대말을 쓰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틀려가 아니라 달라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나 한번 보면 2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좋은 결실이 맺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가지고요. 우리 왜 희망이나 소망 같은 것은요. 바라다에서 온 바람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2번처럼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죠. 어렵지 않은 어휘를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음 번 보시면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내가 잘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이 패턴은 우리가 많이 봤던 거죠.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해가지고요. 주어부가 관형형 명사로 되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서술부도 뭐로 끝나야 돼요? 관형형 명사로 끝나는 게 자연스럽다. 문장이 호응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패턴이죠. 그래서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라 보면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주기도 한다. 우리 왜 주다 같은 말들은 항상 대상, 즉 부서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신은 인간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인간에게 시련을 주기도 한다 해가지고요. 주는 대상 인간에게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3번의 사자성어의 쓰임 굉장히 당황스럽게 나왔죠. 갑자기 2021년 지방직 9급부터 한자성어, 사자성어 나올 때요. 보통은 이제 한자로 표기된 형태로만 주는데 한글 도금까지 주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 한자로 익히는 게 무의미하죠. 한자성어는 학습하기가 쉬워졌어요. 그죠? 1번부터 보시면 구곡간장 그러면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시름 쌓인 마음속 얘기하는 거죠. 뭐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곡학아세라는 거 이거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바른 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하는 거 얘기하는
얘기하는 거죠. 무리 없고요. 3번에 구밀복검, 뭐 한글로 쓰여 있으니까 쉽네요. 말로는 친한 듯하지만 속으로는 해칠 마음이 있을 때 구밀복검 이렇게 쓰고요. 4번에 당랑거철이라는 거, 자기 역량, 힘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요. 강한 상대나 되지 않을 일에 덤벼드는 무모한 행동 같은 것들을 당랑거철이라고 하는데, 문제 본질에 접근하는 거하고요, 무모하게 덤비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랑거철 쓰임이 적절하지 않죠. 계속 아마 당분간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한자 성어 이제 한글 중심으로 뜻만 연상하시면 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학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4번 한번 보시면요. 뭐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지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화법 문제와 관련되는 거죠. 선택지 구성이 어렵지 않아요. 1번 보시면 자신의 면접 경험을 예로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설득의 요소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상대방의 견해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이죠. 정수가 나는 두 번째 내용이 훨씬 더 인상적이었는데 라고 얘기했던 지민이가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초두 효과의 효용성도 크지 않을까 해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죠. 네, 4번 보면요. 상대방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금 갈등, 상대방과 의견 부딪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갈등 해소를 위해 이런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시면요. 구운몽이죠. 자,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요. 선택지에 해당되는 내용 잘 찾으면 되죠.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운몽은 학습하는 텍스트이기도 하지만요. 인용된 지문 안에서 필요한 정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1번에 양소연은 장원급제를 해서 한림학사가 되었다라는 거. 우리 맨 마지막 문단에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 나와 있네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처음에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풍도옥으로 가서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이 되었지. 그리고 장원급제를 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라는 얘기 나와 있으니까요. 양소유로 살아가는 꿈을 꿀 때 요 내용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양소유는 인간 세상의 환멸을 느껴, 이 부분 조심해야 되죠.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라는 거. 일단 꿈 깨는 부분 보면요. 1문단에 한번 보세요. 자, 승상이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중에 해가지고요. 지금 자신이 꿈에서 깨어난 상황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진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이게 할 수 없고요. 자, 그다음에 3번에 성진이 있는 곳은 인간 세상이 아니다. 우리 왜 특히 이제 이 문단 쪽에 한번 보면 이 문단의 시험지 기준으로 셋째 줄이요. 이제 제 몸이 인간 세상의 승상 양소유가 아니다. 인간 세상의 양소유가 아니라 연하도량의 행자 성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 양소유로 살아가던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마지막 문단 보시면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꿈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성진이 있는 곳은 양소유로 살아가는 인간 세상이 아니고요. 그죠? 지금 인간 세상에서 사는 꿈을 깬 이후에 연하도량이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4번에 자신의 외양을 통해 꿈에서 돌아왔음을 인식한다. 이 문단에 보면 몸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각각 끈 머리털이 까칠까칠하더라라고 이렇게 외양을 통해서 자신의 꿈에서 돌아왔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덧붙이는 말이 뭐예요? 제 몸이 양소유가 아니라 성진임을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4번도 괜찮아요. 자, 6번은요. 우리 수업 시간에 가하고 나는 다루지 않았고요. 그죠? 예, 기출 문제로만 다뤘던 부분이고, 다만 다하고 라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핵심 정의할 때 다뤘던 고전 시가예요. 그죠? 일단 가 한번 보면 가는 융부의 시조고요. 사육신 중에 한 명이죠.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설이 친단 말인가. 낙낙장송이 가지가 치렁치렁 늘어진 소나무가 다 기울어 가노매라 해가지고요. 당연히 충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닐러 말에서 무엇 하리라고 해가지고요.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 간다 그랬으니까 억울하게 해를 입은 충신 가리키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이항복이 유배갈 때 쓴 시조입니다. 그래서 철령 높은 봉우리에 쉬어넘는 저 구름아 고신원루를, 그죠? 자, 유배가는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비삼아 띄어다가 님 계신 구중심처 깊은 곳에 뿌려분들 어떠리라고 해가지고요. 유배가는 신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님이라는 것은 임금을 가리키는 거 맞습니다. 다라는 되게 익숙하죠? 다는 계랑의 시조고요.
자, 이화우 백꽃이 비처럼 흩뿌릴 때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 낙엽에 가을바람이 입떨어질 때 저도 날 생각하는가 해가지고요. 헤어진 연인 가리키는 거 맞죠? 천리에 천리 떨어진 곳에서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는구나 해가지고요. 아무 문제 없고요. 라는 조식의 시조죠. 임금의 죽음, 중종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삼동에 추운 겨울에 배옷 입고 바위굴에서 눈비 맞으면서 구름 낀 변리, 햇볕도 쬐인 적이 없지만은 임금의 은총을 입은 적이 없지만은 서산에 해 디다 하니, 즉 임금님 돌아가신다니 글을 서러 하노라라고 해가지고요. 디귿 리을 같은 경우에 오랜 세월을 함께한 벗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죽은 임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일단 가와 나를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요. 라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전식 학습할 때 안 배우시는 분이 없을 거고요. 게다가 라 같은 경우는 기출 시조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7번 같은 경우는요. 의미에 따라서 적절한 어휘 쓰는 거 나와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예문 보면 그들의 끈기가 이 경기의 승패를 뭡니까? 나누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가름했다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나누다라는 의미로, 그죠? 우리가 갈음이라는 것은 갈다의 명사형이기 때문에 대신하다 이런 뜻이죠. 쓰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영화제 시상식은 11개 분이 아니라 뭐라고 쓰여야 돼요? 부문으로 나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왜 부문이라는 말 자체는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부분 같은 경우는 결합해서 전체를 이루고 있는 작은 부분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11개 부문이라고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 형제는 너무 닮아서 누가 동생이고 누가 형인지 해가지고요. 차이점을 중심으로 갈라놓는 거. 구별하는 거. 그죠? 차이점 중심으로 갈라놓는 거 우리가 구별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1번이 자연스럽고요. 자, 선택지 2번의 구분 같은 경우는요. 주로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을 갈라놓는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종류를 나눈다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죠. 자, 얘는 조건 만족하는 거 따라서 배열하는 거죠. 답 2번이고요. 한번 보시죠. 일단 가가 맨 앞에 고정돼 있고 마가 맨 끝에 나와 있기 때문에 2, 3, 4단계 보면 되는데요. 그죠? 일단 2단계에서 특정 문제를 청자와 관련지어 설명함으로써 청자의 요구나 기대를 자극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다 봤더니 여러분도 가끔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매년 2천여 명이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를 다치고 고생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자전거를 탄다. 그죠? 일단 자전거 타다가 다치는 경우를 청자와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 보면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청자의 이해와 만족을 유도한다. 맥락상 보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서 청자가 만족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고요. 3단계 같은 경우가 이제 나 정도 한번 보시면 되죠.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면 해결 방안이고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이 해결책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 얘기함으로써 만족을 유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단계에서 해결 방안이 청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구체화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일단 도움을 구체화한다라고 했을 때 맥락상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많은 것들을 세밀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라 정도에서 헬멧 착용하면 뇌 손상을 비롯한 신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해가지고요. 그죠? 단순히 나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서 4단계가 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답 2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9번 한번 가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 크게 어렵지는 않았죠. 살짝 추론 영역이기는 한데요. 거의 직접적으로 정보가 확인이 됩니다. 1번부터 확인해 보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사각지대라는 말을 직접 쓰고 있지는 않지만 1문단의 마지막 줄 보시면, 그죠? 이걸 통해서 뭡니까? 취약 지역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취약 지역이라는 게 일종의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1번은 괜찮고요. 그러면 2번에 자, 복지기관과 수급자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복지 혜택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일단 우리 3문단 쪽에 한번 보시면 첫째 줄에 이 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복지기관으로부터 도보로
약 15분 내 위치한 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라고 해가지고요. 15분 거리, 말 그대로 거리라는 것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 확인하고 있고요. 자, 3번 보면 복지기관 접근석 분석 결과는 복지 셔틀버스 노선 증설에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일단 이걸 가지고 역시 마지막 문단에 복지 셔틀버스 노선을 4개 증설할 계획을 수립했다 나와 있죠. 4번 한번 보면요. 복지공감 지도로 복지 혜택에 대한 수급자들의 개별 만족도, 일단 혜택에 대한 개별 만족도는요, 아예 정보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고요. 무난한 문제였죠. 자, 그다음에 10번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요. 기억 리을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제시문에 뭐 다른 예까지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자, 기억 한번 보면 2개의 단어가 긴밀한 관계여서 한쪽이 다른 한쪽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변하게 된 경우에 가지고요. 1번 봤더니요. 아이들의 코 묻은 도는 단순한 신체 부위 코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코에서 나오는 콧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코와 콧물이 긴밀한 관계여서 코라는 말 자체가 콧물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면 언어 표현은 그대로인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시 대상 자체가 바뀌어서 의미 변화가 발생한 경우. 자, 수세미는 일단 그대로 쓰는 표현이고요. 원래 식물의 이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 해가지고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뭡니까? 지시 대상이 바뀐 거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면 특수한 영역에서 사용되던 말이 일반화되면서 단어 의미가 변화한 경우 그랬는데요. 3번 보니까 배꼽은 일반적으로 탯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를 가리키지만 바둑에서는 바둑판의 한가운데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면 3번은 디귿에서 얘기하는 것과 반대가 되는 거죠. 그죠? 오히려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말이 특수한 영역, 즉 바둑의 상황에 쓰이면서 의미가 바뀐 경우이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요. 디귿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한번 보시면 심리적인 이유로 특정 표현을 피하려다 보니 그것을 대신하는 단어의 의미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 가지고요. 천연두를 꺼려서 손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일단 천연두라는 질병 자체 명칭보다는 대신하는 다른 말 쓰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한 예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11번도 다마 화법 문제예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 내용 분석하기 복잡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1번에 시장에게 빚공예로 겪는 어려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시험지상의 밑에서 셋째 줄에서 이런 거 나와 있죠. 모쪼록 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부탁드린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건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밝히고 있다. 자료의 출처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고민할 이유가 없는 문제고요. 자, 3번에 다른 지역에서 야간 조명으로 인한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요. 시험지 기준이에요. 또한 땡땡군에서 빚공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조명의 조도를 조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제한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 역시 이제 밑에서 9번째 줄 보시면 9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물론 이윤을 추구하는 골프장의 야간 운영을 무조건 막는다면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야간 운영 시간을 조정하거나 운영 제한에 따른 손실금을 보존해 주는 중에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해가지고요. 되게 직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 대화의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저라는 지시 표현과 관련이 되는 거고요. 일상적으로 쓰이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기억, 이 책은 청자보다 화자에게, 그 다음에 니은, 그 책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보면 디귿은 화자보다 청자에게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자, 보세요. 디귿 보니까 그럼 저 책은 어때라고 했을 때 우리 왜 저라는 지시 표현 자체는요. 화자와 청자 둘 다에게서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이는 거죠. 그래서 2번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디귿과 리을은 같은 대상을 가리킨다고 죠. 봤더니 디귿 저 책은 어때라고 했더니 태민이가 그래 그 책도 함께 읽어볼게 해가지고요. 디귿 리을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거 맞고요. 그죠? 이미 앞에서 언급한 저 책을 그라는 지시 표현을 통해서 지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요. 미음은 니은과 디귿 모두를 가리킨다. 자, 생일 선물로 이 책
두 권 사줄게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책 두 권, 두 권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니은에 그 책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저 책 두 권을 다 포함하는 거죠. 아주 일상적인 쓰임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자, 13번도요. 상대적으로 약간 길기는 하지만요. 거의 직접적으로 사실일치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아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을 때요. 1번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은 근대 이후에 형성되었다. 자, 1문단 쪽에 한번 보시면요. 정근대 사회에서는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근대 사회에 이르러서야 뭡니까? 아동 보호가 시작되었다 그랬으니까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아동 권리 헌장은 아동 권리 협약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동 권리 헌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예, 사문단 되네요. 그죠? 사문단에 아동 권리 헌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 보니까 이를 토대로라고 했을 때 이가 가리키는 게 아동 권리 협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 권리 헌장은 아동 권리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3, 4문단에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요. 좀 까다롭죠. 까다롭기보다는 귀찮은 범주인데요.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아동 권리 협약, 그 다음에 아동 권리 헌장에는 모두 아동의 발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은 어디 나와 있나요? 이 문단 쪽에 나와 있는데, 그죠? 아동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권리 협약과 아동권리 헌장 보면요. 우리 사문단 한번 보세요. 아동권리 헌장에는 뭡니까? 생존과 발달의 권리 같은 뭐예요? 아동권리 협약의 4가지 기본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아동권리 협약에 생존이 들어가 있는 거고 바로 이것이 아동권리 헌장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둘 다 발달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은 아동을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진전된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거 보세요.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이 문단에 나와 있고요. 3문단 보면 그러나 여기 아동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에서는 아동은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되었을 뿐 뭡니까?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4번은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되는 거죠.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신동엽의 시 나와 있고요. 국가직에서 유독 좋아하는 시죠. 출제하신 분이 신동엽 시인 시로 논문 썼나봐요. 자, 어쨌든 보죠. 적절하지 않은 거 해가지고요. 답은 되게 쉽게 풀리는 게 1번에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 일단 여기 한번 보시면요. 그죠? 제주에서 두만,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산을 덮은 미움의 세부치두를 뭡니까? 봄이 다 녹여버리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을 초월한 순수 자연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미움의 세부치라는 것은 전쟁과 분단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같은 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 자연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희망과 신념을 드러내는 단정적인 어조, 짐작하는 어조가 아니고요. 딱 끊어서 말하는 거죠. 그죠? 봄은 오지 않는다. 어디서? 논밭에서 움튼다 라고 해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년에서 봄이 와서 눈 녹이듯 미움의 세부치들을 녹여버리겠지까지 해서요. 딱 움튼다, 오지 않는다 이런 말투에서 단정적인 어조 나타나고 있고요. 3번에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 그죠? 봄이라는 거 우리 땅을 덮고 있는 미움의 세부치들을 녹여버리는 거니까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 같은 거 바다와 대륙, 한반도 밖에서 매운 눈보라라는 거, 외세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봄과 겨울, 그 다음에 미움의 세부치, 그리고 강산, 제주에서 두만, 아름다운 논밭 이런 것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요. 4번에 봄과 겨울의 이원적인 대립이라는 거, 겨울이라는 것은 매운 눈보라를 몰고 왔지만 뭡니까? 봄은 모든 것들을 다 녹여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봄과 겨울의 이원적인 대립 괜찮아요.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보시면요.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일단 마로 시작하는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마 앞에 두고요. 가부터 점검해 보면 이 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에 기관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기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게 마에는 없고요. 나에서 기관이라는 언급이 처음 나오니까 나 다음에 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기관과 같다. 이 기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라 한번 보시면
그뿐 아니라라고 추가하면서 그 기관이 점점 녹슬고 앞에 나온 기관에 대해서 덧붙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 안에서는요, 마로 시작하면서 마 다음에 나가라가 붙어 있는 형태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가라가 붙어 있는 형태 바로 뭐밖에 없어요? 4번밖에는 없는 거죠. 기관, 이 기관, 그뿐 아니라라고 추가하면서 기관에 대한 설명, 그 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라가 붙어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죠. 자, 16번은 한자 표기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어휘들이고요. 옳지 않은 거라고 했을 때,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3번이죠. 그죠? 우리 지자체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을 때 요거 매질 결자가 아니라 뭐 써야 돼요? 결단할 결자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 같은 거 어휘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17번 한번 가보죠. 자, 문장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을 기억 리얼에서 고르면 해가지고요. 일단 문장 보니까요. 신문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뭐한 것이다라는 것은요. 보통 앞 내용에 덧붙여서 자세히 풀어서 얘기할 때 쓰는 거고요. 신문에 따라 문체를 고착화한다는 얘기가 앞에 나와야겠죠.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리얼 앞밖에는 없어요. 일단 디귿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이 낭만주의 시기에 평등과 민주주의를 꿈꿨던 신흥시민 계급 은 문학에서 운문과 영웅적 운명을 귀족에게만 전속시키고 하층민에게는 산문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배정하는 전통 시학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신분에 따라서 문체를 고정하는 거, 고착하는 거고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정하지 않았다와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주어진 문장 같은 경우는 리을 쪽에 들어가는 게 적절합니다. 같은 얘기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자, 18번 한번 가보죠. 현대 소설이고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보시면 현은 예전과 달라진 박의 태도가 자신의 작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박의 태도가 예전과 달라졌다라는 게 1문단 쪽에 관련 내용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보면 첫 번째 문단에 정거장에 나온 박은 수염도 깎은 지 오래여 터부룩한 데다 버릇처럼 자주 찡그러지는 비웃는 우습은 전에 못 보던 표정이었다. 전에 못 보던 표정이 나오니까 달라진 거란 맞아요. 근데 그 다니는 학교에서만 지시찌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전체에서 긴치않게 여기는 지시찌시 붙어 있는 존재 같았다. 현은 박의 그런 지시찌시함에서 선뜻 자기를 느끼고 자기의 작품들을 느끼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박의 모습에서 자기와 자기의 작품을 느끼고 있다는 거지 작품, 자기의 작품이 원인이 돼서 박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박의 모습에서 그저 자신과 자기의 작품들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1번은 적절하지 않아요. 2번 보면 현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박을 통해 자신을 연민하고 있다는 거. 박의 모습에서 자기를 느끼고 자기의 작품을 느끼고 울고 싶었다, 슬퍼했다는 거니까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 박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느끼고 울고 싶다, 연민하고 있는 거 맞고요. 3번에 현은 새 빌딩들을 보고 도시가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맨 마지막 문단 한번 보세요. 첫째 줄에 오면서 자동차에서 시가도 가끔 내다보았다. 자, 전에 본 기억이 없는 새 빌딩들이 꽤 많이 늘어섰다는, 전에 본 적이 없는 새 빌딩들이 있다라는 거, 많이 변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4번에 현은 시뻘건 벽돌로 만든 경찰서를 보고 암울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다. 자, 물론 암울하다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런 거 보세요. 그 중에 한 가지 마지막 문단이에요. 인상이 깊은 것은 어느 큰 거리 한 뿌다기에 벽돌 공자도 아닐 테여 감옥도 아닐 터인데 시뻘건 벽돌만으로 무슨 큰 분묘와 같이 된 건축, 이게 뭐예요? 경찰서죠. 그러면 시뻘건 벽돌로 되어 있는 게 경찰서인데 거기에서 뭘 표현하고 있어요? 분묘라고. 시체나 유골이 묻혀있는 땅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죽음의 이미지와 연결해서 암울한 분위기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한 설명이에요. 자, 19번은 사이시오 표기와 관련되는 거죠. 되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 가보면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된소리로 나는 거, 나는 순 우리말과 한자로 된 합성어로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뒷말이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거. 그러면 아래 더하기 집, 아랫집 해가지고요. 순 우리말로 이루어진 합성어고요. 아랫집이라고 된소리 나기 때문에 사이시오 적은 거고요. 2번도요. 새와 조각 둘 다 순 우리말이고요. 쇳조각이라고 된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에 사이시오 적은 거예요. 자, 3번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왜
전세빵 같은 경우에 전세 더하기 방 해가지고요. 전세빵이라고 된소리로 발음되기는 하는데 어휘 전체가 한자어죠. 이거 우리 사이시오 표기 관련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죠. 전세도 한자어 그 다음에 방도 한자어기 때문에 전세 더하기 방 했을 때 전세빵이라고 된소리로 발음되기는 하지만 어휘 전체가 한자어이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1월달하고 2월달에 핵심 정리할 때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약점 공략할 때도 정리했던 거예요. 너무 기본적인 단어 나왔죠. 3번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자리 더하기 세, 자리세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순 우리말 자리와 한자어 세 결합해가지고요. 전세할 때 요 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리세로 적는 거 맞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얘는요. 답의 근거가 너무 쉽게 보여요. 그죠? 글쓴이의 견해에 부합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자, 선택지 1번부터 한번 보죠. 문화의 전파 기제는 밈 이론보다는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리 왜 산문단 한번 직접 보시면요. 그러나 이후에 첫째 줄이죠. 문화 전파의 기제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밈 이론보다 의사소통 이론이 더 적절해 보인다. 너무 그대로 쓰고 있죠. 그래서 1번 정답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뭐 답은 나왔지만 나머지 확인은 해보죠. 자,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문화의 수용 과정에는 수용 주체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특히 우리가 한번 보세요. 마지막 4문단에 그죠? 위에서 6번째 줄 그죠? 차이를 보인다 다음에 7번째 줄 보시면 요런 얘기 나와 있죠. 자, 의사소통 이론에 따라서 설명하는 게 푸딩 요리법의 전수고요. 이는 푸딩 요리법의 수신자가 발신자가 전해준 정보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주관이 개입하는 과정과 연결이 되는 거죠. 게다가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도요. 반면 의사소통 이론 에서는 이에 따르면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남에게 전달할 때 들은 이야기에다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전달한다라고 해가지고요. 주관을 오히려 개입한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의사소통 이론에 따르면 특정 공동체의 문화는 다른 공동체로 복제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선택지 3번에 의사소통 이론에 따라서 그죠? 말 그대로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특히 마지막 4문단에 그죠? 4문단에 밑에서 6번째 줄에요. 이런 얘기를 나와 있네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제 관점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 의사소통 이론으로는 설명 가능하다. 그러면 의사소통 이론과 복제의 관점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은 서로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소통 이론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복제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연결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요크셔 푸딩 요리법이 요크셔 지방의 가정이나 개인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밈 이론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3문단 쪽에 보시면요. 의사소통 이론의 예로 푸딩 요리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푸딩 요리법이라는 것은 밈 이론이 아니라 의사소통 이론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3문단 쪽에 보면 이런 얘기로 나와 있네요. 그죠? 밑에서 6번째 줄에요. 7번째 줄에 이런 얘기 아까 봤던 부분인데 푸딩 요리법의 수신자가 발신자가 전해준 정보에다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이고 복제의 관점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차이를 보이는 게 생각을 덧붙였기 때문인데 복제의 관점에서 문화의 전파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의사소통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밈 이론에 따라서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복잡하게 꼬아낸 부분은 없고요. 선택지 1번이 원체 직접적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방직 9급 시험이 남았고요. 아직 우리가 명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것보다 약간 어렵게 출제될 확률도 있겠죠. 다만 이제 국어에 과도하게 시간 투자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법 쪽에서는요. 각각의 뭐 의문론, 문법, 형태론, 통사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하시고요. 다만 이제 독해는 꾸준히 다양한 예상 문제로 연습하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개별적으로 개념 정리하셔야 되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한글 맞춤법 특히 57항 그죠? 요런 거. 그 다음에 국어 규범에서 표준어 규정.
그리고 실제 문장에서 호응 관계나 단어를 정확하게 쓰는 올바른 국어 생활 부분. 그리고 고전 시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요것 정도 개념적으로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독서라든가 담화 화법은요. 다양한 문제로 연습하시면 돼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어휘적인 측면에서 한자 성어. 한글 도금이 함께 주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학습에 큰 부담은 없을 겁니다. 국가직 9급 잘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기 마음만큼 점수 얻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시험 한 번 더 남아 있으니까요. 너무 단정 짓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지방직 9급 시험 위해서 이 부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자, 독서와 담화 화법은 꾸준히 예상 문제로 연습하시면 돼요. 자, 저는 지방직 9급 강좌에서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해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